문제 하나 풀고 나서 이렇게 답 나왔으니까 이거다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 문제 푼 다음에 내가 이 푼 문제가 제대로 잘 풀었는가. 7단계 중에서 검사하는 단계는 맨 마지막입니다. 그럼 앞에 이 6개 단계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어떤 단계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잘 풀릴까,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수학교육학 강좌 중에서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뿔리아의 How to Solve 그 책을 가지고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 단계에 맞춰서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요. 책에서 감명 깊게 받은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요. 문제 풀 때 처음부터 있는 게 맞긴 한데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뭘 구하는가, 그것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수학 문제 풀 때요. 이게 뭐지? 문제가 뭐지? 뭘 구하는 거지? X값하고 Y값을 구하는 건가? X 플러스 Y값인가?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가? 또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가? 그 문제의 끝을 항상 봤습니다. 학생 여러분도 문제 풀 때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 뭐가 답인가? 끝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지? 이거였구나. 내가 지금 답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막 방황을 합니다. 수학 문제 풀 때는 항상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빨리 풀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요. 알았던 개념도 다 헷갈리고 시간도 다 날아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풀 때는 항상 여러분 이제부터 뭘 구하고자 하는가를 끝을 보고서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쭉 읽잖아요. 읽는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 콤마를 따라서 끊어야 됩니다. 그 단락단락을 파악을 해서 끊어서 푸른 다음에 나중에 종합을 해서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찬찬히 7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단계입니다.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끝을 먼저 보세요. 끝을 먼저 보시고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구나. 머릿속에 완전히 넣으세요. 외우세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수학도 외우는 과목입니다. 머릿속에 넣지 않고 하면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헤매게 되고 목표가 없게 되는 겁니다. 목표라는 건 뭐냐면은 이 문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문제를 끊어서 읽어서 핵심 키워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판별식이 있으면은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인 법칙이다. 그러면은 사인 법칙이 키워드구나 하고 키워드를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키워드에 관한 공식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판별식이다 그러면 2차 번식 근의 공식 루트 안에 이 값이지 하고서는 딱 떠올라야 됩니다. 사인 법칙, 삼각형의 외접원이 있어서 삼각형에서 사인 A분의 A는 2R. 그래서 키워드에 관한 공식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단계가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수학은요. 머릿속에 생각을 한 거 하고요. 실제로 내가 쓰는 거하고 별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수학은 문제풀이는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답을 딱 나오는 과목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요. 식으로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한 공식 개념을요. 써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언제 그걸 씁니까? 풀기에 바쁜데 그냥 막 문제 풀면서 적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평소에 백지 테스트에서 공식 개념을 잘 정리한 학생이요. 공식 개념 금방 씁니다. 완벽하게 써야 그것이 문제풀이에 완벽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가요. 이 공식 개념을 정확하게 썼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이 단락단락 끊어서 핵심 키워드를 파악을 해서 공식 개념을 생각해서 써본 공식을 가지고선요.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5단계입니다. 이제 쭉 풀면 됩니다. 쭉 푸는데 어떤 키워드에 의해서 나온 공식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많이 수학 문제를 풀어서 유형별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 이 유형 문제풀이였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문제 푸는 단계가 5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6번째 단계는 뭘 또 파악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끊어서 파악을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에 관한 공식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수학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다 사용을 해야만 정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단락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공식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이 문제는 잘못 푼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키워드와 공식 개념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단계가 6번째입니다.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단락 끊은 거에 키워드에 관한 공식 개념에 대해서 다 사용을 해서 문제풀이를 다 해서 답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뭘까요? 검산을 해야 됩니다. 검사는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문제를 내가 10문제 풀었다. 학교 시험 같은 경우 뭐 25문제 풀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검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소에 시험이 아닐 때는요, 문제 하나 풀고 나서 바로 검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검산이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었는데 또 다시 풀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검사는 다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거냐면, 내가 쓴 풀이 과정을 보고요, 다시 체크를 하는 것이 검사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본인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풀이 과정을 쓴 학생이 있어요. 물론 선생님도 못 알아보고요, 자기도 못 알아봐요. 도대체 숫자가 이게 2인지 8인지 본인도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할 습관이 되는 학생은 검산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풀이 과정을 또박또박 잘 써야 된다고 자꾸 강조해서 드릴 말씀이, 검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검사를 잘 하려면요, 이 학생이 평소에 풀이 과정을 또박또박 잘 쓰면은 검산이 되지만, 풀이 과정을 엉망으로 쓴 학생은 검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엉망을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막 쓰긴 하죠. 풀이 과정이 또박또박 없더라도. 하지만 거기 안에 들어갈 내용과 있어야 될 내용들 다 있어서 본인이 그거 스스로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시는 학생들도, 아, 그렇구나, 풀이 과정 또박또박 정리해서 잘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이런 습관 안 들이면 평소에 공부할 때 또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안 되는구나. 그것을 스스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문제 하나 풀고 나서 이렇게 답 나왔으니까 이거다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 문제 푼 다음에 내가 이 푼 문제가 제대로 잘 풀었는가, 7단계 중에서 검사하는 단계는 맨 마지막입니다. 그럼 앞에 이 6개 단계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학생들 수학 문제 풀 때 이 김현정의 How to solve it,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7가지 내용으로 체크를 해 보시면서 수학 문제를 풀면은 정말 잘 풀릴 겁니다. 그냥 여태까지 이런 습관을 가진 학생도 있으세요. 그냥 문제 쓱 풀고 앞에 조건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요거 해서 하다 보면은 이 조건은 어떻게 풀지? 뭐 엉켰네 하면서 우왕좌왕하게 푸는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전에 공부했던 유형 문제풀이에서 나온 경험으로 해서 또 그게 맞물려서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빠르게 잘 풀기 위해서는 오늘 설명드린 영상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문제가 훨씬 더 잘 풀릴 겁니다. 항상 저는 소망하는 게 학생들이 수학을 좀 어려워하지 않고요, 개념 공식 잘 정리하고 문제 나왔을 때 정말 스스로 힘으로 풀어나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기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